여보세요? 수사 잘하고 있어? 부검 결과? 아직 약물 반응이랑 조사 분석지가 나한테 도착을 안 했는데. 아마 도착할 거야. 서류들도 하나 둘씩 도착하고 있거든. 현장은 어때? 밥은? 먹었고? 하긴 밥 먹을 틈이 없지. 게다가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또 주변 주민 통제들도 해야 되고 증거 보존도 해야 되고. 난 그래도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굶기고 하는 건 진짜 선 넘었지. 그렇다고 현장에서 밥을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사건 일어난 데에서 어떻게 밥을 먹냐? 나 같아도 못 먹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어? 나야 뭐 딱히 크게 다르진 않지. 여기 들어오는 시신들은 대다수가 약간 쎄하다고 해야 되나? 대체적으로 죽음에 대해 면밀히 더 조사를 해보겠다 뭐 그런 거잖아?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런 시신들을 좀 보고 있으면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애잔하게 더 커. 죽음 이후에는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 인간이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로 온 분들은 마냥 쉬운 마음으로 눈을 감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직업윤리라는 게 더 막중하고 무겁지. 일할 때 핸드폰하고는 딴짓도 못하겠어. 살아 숨쉬진 않지만 그래도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조사 결과서를 정리해서 의뢰받은 행정 쪽으로 넘길 때는 조금 문체들이 딱딱하게 정리돼서 올라가는 게 태반이잖아? 그럴 때마다 좀 걱정이 되기도 해. 이런 글에 들어가는 문장 하나하나라든가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이 혹시나 유가족들한테 상처를 받게 된 일로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근데 그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면 이상하게 죄스러워할 사람들은 범죄자들일 텐데 왜 내가 죄를 짓는 기분인지 몰라. 안 그래? 방금 서류 들어온 것 같다. 어디 보자. 이거 좀 이상한데. 혹시 지금 전화 좀 오래 받을 시간 되니? 아니, 지금 피해자 시신 부검 진행하다가 아무리 봐도 뭔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걸려서 말이야. 상황 자체로 봤었을 때는 피해자는 타살보단 자살이 가깝다고 봐. 그건 나도 전체적으로 동의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 온몸에 지문들이 남아있어. 손 크기를 재면 한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초등학생인데, 피해자가 분명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했었지. 피해자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생이라고 했었고. 현장 조사에서는 발견된 거 없었어? 초등학생 자녀랑 피해자의 지문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그 사람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난번에 피해자 신원조회를 했었을 때 그때는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에 딱히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고 했었잖아. 그럼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현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동거인도 있었다고 했었다면서. 동거인 신상은 어떤데? 35세 남성? 35세의 건장한 남성? 그 사람 현재 파악은 안 돼? 아니, 분명 두상 쪽에 있는 충격 부위에서 출혈이 과다한 것도 맞는데 있잖아, 사망 원인은 그 하나로 단정 짓긴 어려워.
보통 이런 투신 사건으로 추락사하는 시신들의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속도가 시속 130km까지 빠르게 떨어지게 되거든. 충수가 높으면 그만큼 중력과 속도를 더 받게 될 거고, 그래서 대다수의 사망 사인은 다중장기 파열이라던가 아니면 목이나 골반 쪽에 골절이 많아. 그렇다고 사체에 그런 흔적들이 안 보이는 건 아니야. 폐가 쪼그라들어 있고 심장 쪽이 멈춰 있는 게 따로 보인다는 거지. 이건 추락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인이거든. 물론 추락사하면서 그 쇼크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왔을 수도 있어.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럼 폐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는 질식사 쪽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야. 추락사인데 폐에 왜 지장이 있는 건데? 게다가 목 뒤쪽뿐만이 아니라 앞쪽까지 뼈가 파열되어 있었다니까? 이건 성인 남성의 압력 정도로 눌러야 나올 수 있는 정도야. 그러니까 그 동거인이라는 사람 한번 신원을 찾아봐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현장에서는 그 초등학생 자녀랑 피해자 지문 말고는 나오질 않았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친 소리일 수 있어. 근데 그 초등학생 자녀라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신원조회 해봤어? 그 초등학생, 아니 그 사람이 혹시 동거인인 거 아니야? 희귀 질환 중에 네우테닉 콤플렉스 신드롬 혹은 신드롬 X라고 부르는 증상이 있어. 이게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명시된 신드롬은 아닌데 인터넷에선 흔히 하이랜더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 명확하게 이게 질병명으로 일컫기보다는 유전학적으로나 성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뼈라던가 피부라던가 이목구비의 기형 발달이라던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성장이 남들보다 느려서 몸속 장기라던가 근육이나 신경은 본래 나이대로 자라는데 외적인 모습으로만 유아 청소년기에 오래 보이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노화가 아예 안 온다는 건 아니거든. 그 초등학생 자녀라고 말한 건 그 당사자에게 단순히 물어보기만 한 거지 정말 자녀가 맞는지 그거 제대로 확인해 본 거 맞아? 한번 신원조회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꽤 없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 딱히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증세이기도 하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진 모르겠어. 확실한 건 피해자한테서 자녀는 없었다면서. 동거인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갑자기 나타난 초등학생 자녀? 근데 생각해봐.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게 말이 된다고 봐? 그럼 그 애 이름 뭔데? 애가 말을 도통 하질 않아서 그냥 넘겨버렸다고? 그게 말이 돼? 그 애 지금 어디 있어? 네 옆에?